안녕하세요. 김경록입니다. 저는 미래세 자산운용 고문으로 있고요. 이전에 미래세 자산운용에서 투자와 그리고 은퇴연구소 관련된 일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부분은 베이비 부모의 은퇴 쓰나미에 관한 것인데요. 결국 여기에서 좀 더 실용적인 면을 좀 찾아보고자 하는데 다 위험하다고 그랬죠. 그 위험한 게 도대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서 어떤 기회를 찾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우리가 1차, 2차 베이비 부모가 있다고 그러면은 이제 2차 베이비 부모의 이제 은퇴 쓰나미가 다가온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장강의 뒷물결이 앞물결을 이제 치고 나간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1차 베이비 부모들이 지금 현재 한참 이제 은퇴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차 베이비 부모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고요. 또 좀 있으면은 또 뒤에 또 이제 베이비 붐 에코 세대라든지 하면서 계속 이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마 계속 은퇴 쓰나미가 이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현상을 앞으로 한 20년 정도는 계속 이어질 현상이라고 보고, 여기에서 사회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는 어떤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인지 하는 것들을 알아두시면은 많이 유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그래프입니다. 여러분들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게 우리나라의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변할까 하는 것이 이 그래프에 나타나 있는데요. 횡축에는 연령이고요. 종축에는 그 숫자입니다. 인구 숫자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게 우리나라에 지금 태어나서부터 현재 전 연령대에 걸친 인구의 숫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번 살펴보시면요. 이게 이제 55년에서 59년생 1차 베이비 부모들이죠. 거기 속해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 보면은 60년대생들이 이제 850만 명 정도 태어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70에서 74년생들이 한 440만 명 태어났고요. 이걸 일컬어서 우리가 1차, 2차 베이비 부모라고 그러고, 이 전체 숫자가 얼마가 되냐 하면은 이 숫자가 무려 1660만 명입니다. 앞으로 이 1660만 명이 초고령 사회와 더불어 우리나라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여러분들도 여기에 속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될 텐데요. 정말 실로 중요한 그런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바로 이런 부분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여기에서 끝나는 부분이 아니고요. 뒤에 가면은 이제 출생아 숫자가 뚝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까지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인구의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고, 그리고 이런 인구의 변화가 우리나라의 사회에 주게 될 영향들,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요. 결국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바로 이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우리가 파생되는 부분, 그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차근차근 하나 살펴볼까 합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세 파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은퇴하는 베이비 부모들의 현황이 도대체 어떠한지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파트 2에 들어가서는 개인은 그러면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도대체 현재 실질적으로 다가오는 문제이죠. 그 다음에 이제 파트 3에 가면은 사회적으로, 정책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정책 당국자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자 좀 시사점을 얻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트 1, 은퇴하는 이제 베이비 부모들의 현황에 대해서 크게 네 꼭지로 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게 이제 1강, 2강, 3강, 4강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인구의 무게중심이 이동된다는 것. 도대체 인구의 무게중심이 어떤 식으로 앞으로 미래에 이동될 것인지. 그 다음에 2강에 가서는 그 무게중심의 축이 5070입니다. 그래서 5070 시대가 온다라는 주제로 해서 5070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정말 어느 정도의 무게중심을 갖고 있는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하고요. 3강에 가서는 5070, 여기 보시면은 이 중심축이 60년대생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60년대생들은 도대체 누구인지, 이들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은 어떠한 역사적, 사회적 경험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들. 그래서 60년대생들의 어떤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하고요. 아마 앞으로 초고령 사회를 주도하는 연령층이 아마 60년대생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초고령 사회의 특징이라든지 흐름을 알려면은 이 60년대생들이 도대체 누구인지 하는 것을 꼭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강의 마지막에 들어가서는 이 인구들이 도대체 사회에 어떻게 큰 영향을 주게 될까, 그 시점이 언제쯤 될까 하는 부분인데요. 실로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은 도대체 우리나라의 사회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꼭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할지, 그 다음에 사회가 어느 순간부터 좀 크게 변하게 될지 하는 부분, 그리고 자산 관리를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나의 자산을 과연 어디에 그리고 언제까지 좀 옮겨두어야 할지, 이런 부분들에 관한 것인데, 제가 판단키로는 2040년 전후가 상당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와 인구의 변곡점에 관한 것들,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하는 것들을 이제 4강에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들어가는 것이 이제 인구의 무게중심 이동에 관한 것인데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인구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베이비 부모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 중에서도 이제 시니어라고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다양한 매체에서 나오는 표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영 시니어라는 이제 표현들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연령대는 시니어인데 행동하는 것은 이제 젊은 세대와 비슷하게 가고 있다. 뭐 완전히 비슷하지는 않겠지만요. 그걸 어느 정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접한 단어 중에 하나가 파워 시니어입니다. 이게 꽤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 시니어들이 경제적으로 혹은 수적으로, 그러니까 양적인 측면에서 파워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베이비 부모들이 이제 위치가 되게 될 텐데요. 제가 이제 쓴 책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 바로 이런 부분에 썼는데요. 앞으로 50년간 우리나라는 50대에서 60대, 70대 이 인구가 총 인구의 45%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이제 사회의 무게중심이 이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여기 잘 대처하지 않으면은 위협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들이 이제 제가 리서치한 내용인데요. 전체적으로 이 파워 시니어에 관한 것이고, 그 인구의 무게 중심에 관한 것입니다. 자, 이 데이터가 여러분들이 이제 좀 웬 숫자만 이렇게 많이 적혀 있나 이렇게 보실 텐데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화면을 정지해 놓고 혹은 한번 캡처하실 수 있으면은 캡처해 놓고 이게 곰곰이 살펴보시면은 아주 좋은 데이터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요양원을 한다면은 언제쯤 이게 시장이 언제쯤 커질 수 있을까? 얼마나 커질 수 있을까? 예를 들어 그다음 내가 화장 관련된 일을 한다면은 도대체 언제쯤 이 시장이 커질 수가 있을까 하는 것들이 인구의 숫자를 가지고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수치로 이제 보여지는 것이지만은 전쟁이라든지 그런 특이한 이유가 없다면은 이 인구가 대체적으로 이어집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는 현재부터 이렇게 쭉 살펴본다면요. 과거에 우리나라는 2040 세대가 인구의 주축이었습니다. 불과 2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인구 주축은 20대, 30대, 40대인 2040이 주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듯이 지금 현재는 4060이 주축입니다. 그 중에서도 거의 5060이 이제 주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도 많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도 높은 연령층이 현재 주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가 아직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도 고령화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인구 구조가 아주 나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전히 우리나라는 아직은 4060 그리고 앞으로 10년 동안도 4060이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년 후를 흐르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인구의 중심이 5070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앞으로의 우리의 인구의 무게중심에서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단순화해서 나타났지만은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2040으로 움직이고 있다가 현재 그리고 앞으로 10년 정도는 4060이 그 주축을 차지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10년 후부터는 이제 5070이 우리나라에서 인구의 주축을, 그 중심을 혹은 무게 중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변화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인구의 변화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럴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래프로 보시기 쉽게 한번 쭉 나타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10년간 과연 연령별로 인구는 어떻게 될까 하는 그래프인데요. 바로 이 그래프입니다. 역시 이제 종축은 숫자이고요. 횡축에 보이는 것이 20대, 30대, 40대 각 연령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막대가 여러 개 있는 것은 2024년 현재부터 앞으로 10년 동안의 인구의 숫자입니다. 여러분들 저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자, 인구의 가장 높이가 높은 곳이 어디입니까? 5060입니다. 현재 인구의 중심축을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50대는 줄어들지만 60대는 또 늘어나면서 5060을 합치면은 여전히 비슷한 숫자가 앞으로 10년 동안도 유지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저 빌딩들이 쭉 서 있다고 그러면은 그 중에 우뚝 선 두 빌딩이 506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년 동안의 계획을 하신다면은 저 시장이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지배적인 시장이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현재 시장이 큰 것이 아니라 앞으로 클 시장이 어디냐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구가 앞으로 어디에서 늘어나느냐 하는 것이죠. 보시면은 방금 보여드렸듯이 바로 70대입니다. 인구의 숫자가 10년 동안에 이제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일컬어서 이제 모멘텀이 강하다 하는데요. 모멘텀이라는 것은 그 전에 비해서 지금 더 늘어나는 크기이고요. 또 지금에 비해서 내년에 또 늘어나는 크기를 이제 모멘텀이라고 그러는데요. 저 모멘텀이 가장 큰 곳이 이제 앞으로 70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현재는 50대, 60대가 우뚝 솟은 빌딩처럼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그 빌딩의 높이를 더해가는 곳은 이제 70대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 그래프에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보실 수 있고요. 조금 길게 2000년부터 그럼 흐름은 어땠느냐? 저는 방금 보여드린 것은 현재부터 살펴보았는데요. 쭉 길게 봤을 때 흐름은 어땠는가 하는 것을 보신 것이 저 그래프인데요. 저 그래프 보시면 역시 비슷합니다. 자, 어디에서 모멘텀이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고 어디는 감소하고 있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2030은 계속 줄어든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우리나라는 40대, 50대, 60대 여전히 중심축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무게 중심이 이제 계속 이동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하튼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여전히 우리나라는 그래도 아직은 부가가치가 높고 소득이 높은 40대, 50대, 60대 숫자가 여전히 현재까지는 많고 앞으로 한 10년 정도까지도 이제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인구 구조가 악화는 된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우리나라 경제에 견딜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정도의 인구 구조는 유지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 긴 흐름에서 보시면은 20대, 30대 이런 쪽 흐름에서 50대, 60대로 인구의 숫자가 모멘텀이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죠. 이게 이동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과거 한 20, 30년 동안에 이런 변화가 쭉 이어져 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이런 변화는 이제 계속 지속될 것입니다. 그게 이제 2060년까지 장기적으로 변화를 보시면은 바로 이 그래프입니다. 여기서 어디가 가장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모멘텀이 강하냐? 아이러니하게도 70대, 80대 이상 이쪽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지금부터 계속 증가하는 모멘텀은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좀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인구의 이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이제 인구 구조의 이동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이걸 통틀어서 볼 때 지금 2040에서 앞으로 한 10년 동안은 5060으로 옮겨가고 그 다음에 10년 이후에는 이제 그 5070이 이제 지배하게 된다는 이런 모습인데요. 이걸 통틀어서 본다면은
앞으로의 신규 시장의 승부처는 이제 60대 이후 이런 쪽에서 신규 시장의 승부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보아왔던 거하고는 이제 전혀 다른 모습인 것이죠. 이 그래프에서도 보시듯이요, 쭉 앞으로의 장기적인 흐름을 보신다면은 30대 이하 시장은 이제 급속하게 추세적으로 축소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모멘텀은 60, 70, 80 플러스가 앞으로 장기적인 모멘텀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이제 인구의 무게 중심의 이동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이런 무게 중심의 이동을 이제 글로벌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가 이제 아주 재미있는 그래프인데요. 국제적으로 비교해 본 것입니다. 여기 분모에는 15세에서 64세 인구가 들어가 있고 분자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예를 들어 80이라고 그러면은 15세에서 64세 인구 100명이 있다고 하면은 65세 이상 인구는 80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숫자가 많을수록 생산 인구에 비해서 비생산 인구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굵은 선으로 표시해놓은 코리아가 우리나라입니다. 제가 이걸 이제 두 가지의 색깔로 해놨는데요. 옅은 파란색으로 놓은 것이 현재까지의 우리나라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놓은 것이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모습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의 변화를 이렇게 단순화해서 표현한다면 이런 식으로 변화한다는 것이고,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본다면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빠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이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지금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국가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고령화 속도가 한 1.5배 정도 빠르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저 기울기에서 보시면은 현재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일본보다는 훨씬 덜 고령화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에 급속한 속도로 고령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부터 앞으로 여러분과 우리나라에 펼쳐질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나라들 보시면은 OECD 국가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영국, EU 국가들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좀 특이한 것이 이제 굵은 점선으로 나와 있는 것이 미국입니다. 저 미국의 데이터를 보시면은 미국은 의외로 인구 구조가 상당히 안정적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아까와 같은 인구 구조의 변화를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은 바로 저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상당히 무게 중심의 이동이 아주 빠른 속도로 이제 이동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빨리 이제 적응한다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는 보통 세 가지 정도의 악재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보시는 그런 악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인구가 절대 규모가 첫 번째로 감소합니다. 앞으로 50년 동안 한 40% 감소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구의 구조가 악화됩니다. 구조가 악화된다는 것은 연령별 구성비인데요. 앞으로 고령자는 2배가 많아지는데 젊은 인구는 지금의 40% 수준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나이 든 사람들의 구성 비율이 저 그래프에서, 저 실선에 보시듯이 아주 악화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제가 고령화 속도가 아주 빠르다는, 일본보다도 우리나라는 한 1.5배가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유례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패러다임이 변화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만 본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될까 그러려니 보다 하지만요. 우리가 다른 나라와 함께 이제 선진국들과 비교해 보면은 우리보다 고령화가 먼저 진전된 곳들과 비교해 보면은 이제 저런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무게 중심이 인구 구조가 아주 빠른 속도로 이동해 나간다는 것, 그걸 이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을 한 7가지로 요약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다 드러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의 무게 중심의 이동은 과거의 2040이었어요. 지금 아닙니다. 그 다음에 4060으로 옮겨갑니다. 앞으로 10년 동안도 중심입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10년 지나서, 그러니까 한 2030년대 후반부터는 이제 5070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가 트로트라든지 이런
임영웅의 인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드러나고 있냐 하면은 바로 이 연령층, 그러니까 임영웅의 팬들의 연령층을 보시면 알 텐데요. 그 팬들의 연령층이 보시면은 지금 현재 50대, 60대, 그리고 4060이 지금 현재 가장 인구가 많았고 그 중에 5060이 가장 탑이었죠. 그 팬들은 앞으로도 지속될 거예요. 앞으로도 5070이 계속 중심이니까요. 그래서 그 인구의 모습을 보면은 대충 사회가 왜 이런가 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렇게 이제 크게 보면은 무게 중심이 이동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미래 인구 흐름의 공통 분모는 5060입니다. 현재도 5060이고요. 10년 후에도 5060이고 세월이 조금 더 흐른다고 하더라도 5060입니다. 여러분들이 30년, 40년 후에 어떤 플랜을 짠다고 그러면은 5070이나 70대로 옮겨가겠지만요.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플랜을 짜신다 하더라도 길어야 그래도 10년, 20년입니다. 그 기간 내에서는 그래도 여전히 인구의 가장 무게 중심은 5060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5060이 주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040이 차순위 시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인구의 앞으로 한 10년 동안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년이 지나서 보면은 증가 모멘텀이 가장 큰 신규 시장을 찾아라고 그러면은 그것은 70대입니다. 지금부터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들이 70대를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를 해서 좀 성공을 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시장은 계속 좋다는 것입니다. 왜냐? 인구가 계속 증가하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시장이 확장되는 영역인 것이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무게중심은 5070으로 확대되는 것이고요. 20대 이하는 극적으로 축소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3040은 이제 점진적으로 축소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규 시장을 어떻게 개척한다 그런다고 하면은 물론 뭐 2040, 30대 시장도 있겠지만은 시장이 커질 수 있는 부분 그런 신규 시장의 어떤 승부처는 이제 60 플러스부터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요즘 보면은 시장의 움직임, 소비 시장의 움직임들이 이제 그런 쪽으로 서서히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연 시장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마찬가지, 백화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자산관리 시장 이런 것들이 급속하게 이제 저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구 구조의 불균형, 우리가 인구 구조의 부작용이라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인구 구조의 불균형으로부터 시작되는 문제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인구 구조 때문에 뭔가 안 좋았다?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아주 좋았습니다. 인구 구조의 불균형에 따른 문제는 지금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시작되고 본격화되는 것은 아직 조금 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되어서 서서히 좀 움직여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 5년, 10년 정도 지나면은 짧게는 5년, 길게는 한 10년 정도 지나면은 그때부터 이제 이런 무게 중심의 이동이 아주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1강에서 말씀드리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인구의 무게 중심이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를 알아야 지금 현재 변화를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과거 한 10년, 20년 동안 그리고 앞으로 한 10년 동안 그리고 10년 이후의 앞으로 동안에 무게중심이 어떻게 이동해 나가는가 하는 부분 이걸 말씀드렸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나 여러분들이 삶을 계획하거나 할 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강의 수고하셨습니다.